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지금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2탄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현재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보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 추가 이제 상승보다는 이제 조정을 생각하고 보고 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일단 보고 있는 게 현재 상장 주식 수가 토탈 7,800만 주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몇 프로냐 봤더니 이제 21%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대략 한 1,700만 주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3연상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의 물량이 700만 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거의 유통되는 주식수의 절반만큼의 물량이 오늘 상한가 3연상에서 나왔다라는 거고, 이게 과연 어느 물량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요번에 이야기 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라고는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예측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00만 주라는 게 과연 어디서 나왔냐 이거를 보려면은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주식에 대한 유통되는 주식에 대한 일단 주인이죠. 즉 이제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를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은 일단 이번에 공모가 들어갔던 그 수요 물량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공모가를 봤을 때 이제 그 공모 내용을 봤을 때 주주 구성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물량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일단 보호예수, 이거는 장이 열려도 팔 수가 없는 물량들이 전체 80%가 되고, 유통 가능 물량은 장 시작되고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는 거죠. 그게 대략 이제 1,5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오늘 3연가를 기록했을 때 700만 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700만 주가 이번 일반 투자자에서 나온 거면은 앞으로 더 올라갈 만한 명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 700만 주 대부분이 이 기관 투자자에서 나온 거라면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일반 투자자가 앞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기서 더 매수를 해서 올릴 만한 자금력은 만들어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단합해서 다 같이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좀 힘들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요번에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추세에 힘입어서 아직까지는 좀 심리가, 매수세가 강한 심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야기했듯이 SK기업 본래 기업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구간이기도 하고, 블라인드를 봤을 때 단순히 이제 SK바이오팜이 아니라 똑같은 사업 내용을 가지고 현재 매출을 보고 시장 규모를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게 16조 원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기업인가를 따져보면은 이것도 사실 좀 고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후에 만약에 조정이 나올 때 쉽게 계속해서 꾹 매수를 하고 들고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번에 이제 상장됐던 물량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총 거래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사주조합이 지금 거래가 된 게 390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상장 후 1년 뒤에 팔 수가 있는 물량인데, 요번에 지금 공시를 보도록 할게요. 상장이 되고 나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보면은 요번에 총 이제 공시가 됐던 물량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면은 이 청약 현황, 배정 현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공모는 건수가 23만 건이 돼요. 근데 우리 사주조합 건수는 이제 한 건이죠. 그리고 총 배정 수량은 390만 주입니다. 근데 배정행원 240만 주죠. 만약에 진짜로 1년 뒤에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 물량을 다 가져가야 정상이지 않을까 하라는 거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사주에서도 이렇게 다 물량을 챙겨가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봤을 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일단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물량에서는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를 참고를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봐야 될 게, 이제 제가 기관 투자자 물량을 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호예수 기간이죠. 자, 보호예수 기간을 보면은 미확약이라는 게 이제 그게 되겠죠. 이제 장중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 지금 요번에 배정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 배정 현황을 봤을 때 아까 유통 가능 주수가 1300만 주였는데 거기서 확약된 거 제외를 하고 미확약된 거를 보면 600만 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이번에 나왔던 물량 다시 한번 넘어와서 오늘자 상한가 3연상을 기록을 했을 때 나온 이 700만 주에서 과연 그 물량이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물량이라면은 그거는 이제 물량, 그러니까 손바뀜이 아니라 물량 넘기기로 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유신과도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K바이오팜 시점이 이 거래량이 터진 구간, 한 이 구간쯤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후의 흐름은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일단 오늘도 개인적으로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랫골이 달리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걸 보면은 일단 아직까지도 강하게 보고 있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기적인 수급 관점에서 그냥 달라붙는 수급 주체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는 꺾이게 될 때고, 그 꺾이게 될 때 투심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도 지고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이게 갑자기 뭐 빠지거나 조정이 나오는 것도 버티고 돌릴 수는 있지만은 그런 주체의 물량들이 개인들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갖고 있다라는 말은 계속 들고 가기는 좀 어렵고 단기 변동성에 의해서 이제 매수 매도가 상당히 쉬운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더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아까 SK 기업을 보여드리면서 SK가 지금 현재 SK바이오팜이 갖고 있는 최대 주주가 SK죠. 근데 SK 지금 시가총액이 SK바이오팜이 16조 원 정도가 되고 SK가 18조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 와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의 가치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뭐 예로 들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량 중에 삼성물산이 외 4인이 지분율을 70%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50조 원 정도가 되죠. 49조 원에 들어서고 있는데 과연 삼성물산도 그러냐 봤을 때 삼성물산은 그거의 절반 정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SK바이오팜도 뭐 그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일단 뭐 고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이 아니라 지금 사업을 보면은 사업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국내 제약회사의 첨단 바이오 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출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19년도 매출도 보면은 7천억하고 영업이익 단기수익 또 계속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번에 이제 뭐 1,000억, 2,000억대 내년에 이 정도의 뭐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뛰어넘고 그렇게까지 할 만큼의 기업일까라고 판단을 해보면은 차라리 거기에 투자할 바에는 다른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널리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SK바이오팜이 지금 현재 15위, 전체 시가총액 3위 종목들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뭐 기업에 대한 백, 그리고 네임밸류, 뭐 이런 뭐 업황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그냥 색안경을 빼고 투자자의 입장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이오팜을 말씀을 드려봤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지금 봤을 때 아직 전체 유통 물량의 절반 정도 나온 수준이기 때문에 절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 그래서 고점의 끝자락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지가 될지 저항이 될지 이거는 앞으로 좀 살펴보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거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전업식으로 장중에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대응하시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단순히 뭐 개인 본업을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급변하는 그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의 리스크도 좀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SK바이오팜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마지막으로 또 보고 있는 게 수급적인 측면인데, 지금 이제 보면은 오늘까지 붙고 있는 기관들의 수급 주체를 봤을 때 투신과 은행, 보험, 연기금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런 것, 은행, 보험, 연기금 쪽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진짜로 장기적으로 들어온 자금이 있고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어찌됐건 간에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진짜 SK바이오팜이 좋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수급 주체를 보기보다는 이후에 나오는 구간들, 지금 이렇게 상한가 나오는 구간이 아니라 이 주가가 이제 조금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그때 나오는 수급 주체들을 좀 판단을 해 가면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봤고, 개인적인 생각 공유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